다시 또 직장 상사예요, 강제추행은. 일단 제가 또 강제추행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도 이제 고소대리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피해 입은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고소를 혼자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경찰에 고소를 하다 보면 요즘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 원한다 라고 하면 이제 피해자 변호사도 또 이렇게 선임해 주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사선으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상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대리를 진행하시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직장 상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때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아무래도 사회적 지위가 낮고 상대방하고 절차 진행에 있어서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하실 때 막 울면서 상담하시고 막 고소 진행하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은 피해 입은 당일 길가를 울면서 걸어가고 있었대요. 택시에서 이제 추행을 당하시고 내리셨는데, 그랬을 때 막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이 막 우니까 막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의뢰인이 저 지금 뭐 추행을 당했는데 너무 막 힘들고 무섭다고 좀 경찰 좀 불러달라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경찰에 가가지고 피해 사실 얘기하고 워치도 받아갖고 오셨는데, 밤에 울면서 이제 상담이 저한테 이제 오신 거죠. 이미 고소건도 접수했지만 자기는 변호사님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랑 상담하시고 고소장은 이제 접수됐지만 정식으로 고소부추 의견서 내고 협의에 이제 절차에 진행하신 케이스가 있는데, 그분은 기억에 남는 이유는 어찌됐건 직장 상사한테 추행을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이렇게 당하신 부분이고, 처음을 참고 넘어가니까 괜찮나 보다 라고 이 가해자놈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건든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황장애랑 불안 증세가 오시고 피해 입은 게 너무 크니까 우울증도 오고 아무것도 막 할 수 없는 상태죠. 회사도 당연히 그만두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럴 때 막 피해 사실을 말하다 우세요. 저희 피해자분들은 진짜 막 이렇게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고소인 조사할 때 항상 우신다고요. 그거 보면은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변호를 하고 싶지만, 고소대리를 하고 싶지만 그냥 이 나쁜 새끼, 나쁜 놈 이렇게 돼요. 감정이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달래드리고 고소인 조사하고 나면 증거가 명백한 케이스와 명백하지 않은 케이스,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이 피해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좀 전에 그 울면서 변호사 선임하고 길바닥에서 막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했던 그분은 너무나도 천운인 게 택시 안에서 추행을 당하셨는데 택시 기사분이 저 새끼 나쁜 놈인 거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한테 전화번호 주면서 필요하면 말해라, 블랙박스 영상도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블랙박스 영상 때문에 그 가해자는 꼼짝없이 잡혔죠, 사실상. 그래가지고 조금 합의금을 조금 많이 받았던 사안이 있고, 알고 봤더니 이제 조금 전과가 있었다 그랬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가 없는 케이스는 좀 뻔하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잡아뗍니다. 일단 뭐 직장 상사로서 원래 좀 친한 사이였다 이렇게 조금 둘러대지만, 제가 본 가장 뻔뻔한 케이스들은 회사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는 부인하더라고요. 증거가 없으니까 증인신문까지 요청을 해서 저희 피해자분이 결국에는 증인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같이 법정에 갔죠. 질문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변호사로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가해자 측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피해자로선 증인을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했는데 왜 그때는 뭐 친하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한 거 아니에요? 왜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뿌리치지 않았냐, 뭐 이랬다는데 맞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질문들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동요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 변호사로서는 그 증인신문에서 이런 질문들을 할 거다라는 거를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감정이 이렇게 너무 업돼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증인신문에서 저희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뭐 진술을 일관되게 피해자 입은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고소인 조사 단계부터 했던 고소장에 있던 내용들하고 일치되게 말씀을 하는 거를 잊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랬을 때
증인신문은 결론적으로 판사님 앞에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를 믿게 하는 심증이 형성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민사와 다르게 형사는 가해자가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이 의심의 여지 없이 합리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 판사님에게 그런 심증이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만만한 게 증인신문이죠. 그렇지만 피해자가 말하는 진술과 가해자가 말하는 진술을 놓고 봤을 때 좀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경험상 진실이 승리하더라고요. 그래서 1심에서는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셨었는데 회사에서 징계까지 받으셨음에도 그런데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니까 2심을 앞두고 이제 뭐 합의 요청이 오셔가지고 적정금에 이제 합의를 하셨던 분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강제추행은 뭐 증거가 이렇게 있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증거가 없다고 절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저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저하는 것 자체가 피해를 입은 거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게 되기 때문에 조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는 일단은 변호사 상담부터 하셔라. 그래서 조금 용기를 가지고 증거가 없어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으로 조금 안심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나한테 불리한 것은 아니에요. 경찰 입장에서도 자기 입장에서도 누구 말을 믿기가 어려울 때는 또 경찰 단계에서도 대지를 합니다. 저도 또 최근에 대지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 대지를 할 때는 당사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아무리 도움을 준다고 해도 본인이 말을 버벅거리거나 막 고소인 조사나 고소장에 있는 내용이랑 다른 내용을 막 얘기한다거나 막 횡성수설을 하면은 경찰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가해자가 저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심증이 굳어지지 않을 때는 저희한테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미리 조금 심호흡도 하고 질문도 좀 대비를 하고 고소장이나 이런 고소인 조사, 진술 조서 같은 거 미리 저희가 보여드렸을 때 조금 자세하게 숙지하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항상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은 당사자가 저랑 똑같은 분량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케이스는 저희한테 유리하게 증거가 없어도 저희한테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 의뢰인이 말을 조금 아쉽게 해가지고 경찰이 저희의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들어주지 못했다. 그런 사안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랬을 때 그걸로 끝은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 억울하고 저희 피해자가 억울하고 하면은 거짓말 탐지기라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가 한 번은 더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어쨌든 변호사 상담 그리고 절차 진행,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다퉈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용기,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